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왔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하루 동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좀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하다라는 게 변동성도 크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의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문자 서비스를 이제 오늘 이제 3일째인데 어제 하나, 엊그저께 하나, 뭐 매일 하나씩 이제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아직 안 줬을 거예요. 항상 장 초반에 줬는데 어제 그저께 장 초반에 줬는데 오늘은 안 줬을 겁니다. 아마 오후에 오늘은 나갈 거예요. 시장이 찝찝해서 그래요. 시장이 뭔가 어제 NXT부터 이벤트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벤트가 여러 이벤트들이 혼재되어 있고 오늘 또 간밤에 FOMC에서의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여러 이벤트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종목을 오후장에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장 시작 전부터 하고 들어왔고요. 오늘은 뭐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좀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었죠. 한미반도체가 또 움직이는 거는 또 이슈가 있었고 저는 박사님은 앞에 방송을 박사님이 하셨구나. 예,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학사. 저는 자, 제가 한번 지수 볼까요? 지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보여져 있네. 예. 요게 지금 지수입니다. 요게 지금 지수인데 어디 불경스럽게 인버스 얘기를 하십니까? 예, 인버스는 하지 마시라니까 뭘 자꾸 인버스 하지 마세요. 제발 빠질 것 같아도 하지 마십시오. 인버스 하지 마십시오. 조종이 오든 말든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 오늘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도 지수가 올라가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먹어. 밑에는 먹지 마세요. 그냥. 이게 안 켜져? 잠깐만요. 혹시 지금 애기들 목소리 들리나요? 이게 지금 제 사무실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소풍 나왔나봐요. 엄청 시끄럽네. 잠깐만, 이거 왜 안 켜져? 에픽펜이. 잠깐만요. 켜졌다. 자, 지수 한번 보시면 10월 28일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날 수급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웬만해선 매수사인 나오기 힘들다. 심지어 저는 장중에 요 반등 자체도 시장이 엄청 세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반등이 나오기가 어려운 수급이었어 이날. 이런 반등도. 근데 반등 시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시장이 이거 대기 매수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야, 막판에 이걸 돌렸어요. 이때가 이제 하이닉스 기대감이었거든요. 하이닉스 기대감.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 어려워요. 이게 매수로 바뀌었어요. 야, 제가 이거 보면서도 지수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1박 2일 코스로 또 추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제 선물로 치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지수는 이제 그래요. 지수는 그런데
거래소가 412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상단인 4050을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는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수만 봤을 때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냥 딱 제 심정이 딱 어제부로, 나 지수 이제는 고점을 여기서 예측한다라는 게 참 무의미하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좀 많이 했고요. 지수의 고점을 예측한다라는 게. 근데 애초에 제가 지수의 고점을 예측하려고 했던 이유는 인버스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매 강도를 조절하기 위함이긴 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사실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매매 강도를 올릴 만한 시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다 현금화해라 이건 아니지만 매매 강도를 막 올려가면서 매매를 할 만한 시점은 아니지 않나. 하락 종목이 등락비가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지금 오늘 하락 종목이 1265개입니다. 코스닥이 이 정도 하락하는 날은 사실은 종목 들어가서 힘들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날은 오후에 매매를 해요. 오후에 보통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시면 수급은 뭐 큰 오늘 그거는 없어요. 큰 그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잠깐만, 제가 문자반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문자반은 이제 문자 하나씩 그냥 드리는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회원방에서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냐면요. 관세 때문에 올라간 거는 저는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 자동차주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어요. 이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현대차 한번 볼게요. NXT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요. 어제 6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빠졌어요, 이렇게. 이때 뉴스가 뜹니다. 뭐라고 뉴스가 뜨냐면, 관세 협상, 뭐 자동차 관세 이대로 뭐 이렇게 유지되나, 뭐 이러면서 뉴스가 떠요. 트럼프를 만났지만 관세와 관련된 소득이 없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그러면서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속보가 뜹니다. 속보가 떠요. 전 이거 속보를 바로 봤던 게, 제가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와 LG의 한국 시리즈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야구 중계를 하는 중간에 속보가 떠요. 트럼프 관세 협상 뭐 어쩌고저쩌고. 급하게 HTS를 켰습니다. 뭐지? 하고 켰어요. 했더니 뉴스를 아무튼 이렇게 빼고 트럼프의 속보로 올라갔는데, 여기 이때는 자동차 얘기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헤드라인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세 15% 나오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그거예요, 어제 시간에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관세요. 이거 협상 안 될 거라고 본 사람이 설마 있나요? 본 사람이 있나요? 이거 15%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 문제는 그거였죠. 시간 문제. 언제 할 건데.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호재는 호재인데, 이게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무조건 되죠. 문제는 양쪽에서 이제 삿바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급등하고 아침에 급등하고,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 좀 파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어제 오후 오늘 장 초반 급등한 거 부분은 익절을 해야죠. 그 다음을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을 봐야죠.
그러니까 단기로는 세론이 나오기 좋은 이슈예요. 사실 요즘 세론이 잘 없었어가지고 많이들 그 세론에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 세론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단기로는 세론 나오기 딱 좋았던 그런 이슈였어요. 그런 이슈였고 그 한번 봅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네요. 하락 종목이 1300개까지 됩니다. 여러분 신규 매수 오늘은 웬만하면 자제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오후장에 내일을 겨냥해서 오후장에 들어가는 게 오늘은 좀 좋은 시장이다. 차라리 전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S는 어떻게 됐나요 혹시? 잠깐만요. 얘는 오늘 빠지네. 오늘 저녁인지 뭔지 저녁이겠죠? 오늘 뭐 그거 한다고 하죠? 오늘 정의선, 이재용, 젠슨왕 치맥회동 삼성동에서 한다고 아침에 기사 뜨더라고요. 뭔 얘기를 할까? 진짜 치킨에 맥주만 먹고 그냥 헤어질까?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할까? 뭘 얘기를 할까? 근데 사실 조금 뻔하긴 해요. 젠슨과 엔비디아가 사실은 원래 예전에는 그 그래픽 카드 만들던 그냥 회사잖아요. 그래픽 카드. 정의선 이제 젠슨랑이 웃깁니까 이게? 웃겨요? 이게 뭐가 웃겨요? 이게 뭐가 웃깁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제 AI 로봇 관련 멀티플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야 당연히. 근데 엔비디아의 칩은요 진짜 성능이 좋은 신규 칩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지금 보면요. 그럼 여기 관련주 제가 삼성전자는 사실 너무 관련주가 많아서 삼성전자는 아침에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 제가 엔비디아 대표랑 오늘 치맥 회동하는데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어요. HBM3인가요? 3 추락 관련 이슈가 있었고 뭐 HBM4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침에 지금 올라간 주식이 뭐죠?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 올라갔다 많이 내려왔네.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하나마이크로 하나마이크로 NXT로 보니까 이상하다. KRS 보니까 신고가죠. 하나마이크론 이런 게 이제 올라갔어요. 네, 이런 게 아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그것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거예요. 이 이슈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차 그룹 AI 관련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겠냐? 일단 가장 이제 상징적인 종목은 현대오토웨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로봇주를 봐야죠. 이제 로봇주를 보는데 이제 현대차와 레퍼런스가 있는 로봇주가 뭐가 있냐? 인데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 제가 다 열거를 해보면 SP 시스템스가 있고요. 그리고 푸른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클로봇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KNR 시스템 이런 것도 관련주긴 한데 KNR 시스템 등등 지수 많이 밀리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오늘은 매매를 사실을 자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부터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오늘 저는 문자반도
문자반도 지금 이틀 전부터 시작한 문자반도 종목은 안 줬어요. 아직 오후에 줄 거예요. 진짜 종목을 2개나 골라놓고 안 줬어요. 안 주길 다 잘했어요. 둘 다 빠졌어요. 이럴 것 같았어요. 오늘은. 오늘 이럴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간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슈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공략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일단 요 치맥해동 관련된 아이디어는 요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센 게 이쪽이 좀 세더라고요. 화장품 엔터. 화장품 엔터가 오늘 좀 세거든요. 왜 셀까요? 사실 얘네는 좀 많이 소외된 섹터예요. 화장품 엔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소외 섹터 기능하죠. 소외 섹터인데 이제 시진핑 이슈죠. 시진핑 이슈. 지금 이제 트럼프 이슈 지나갔으니까 시진핑 이슈 남아 있으니까, 게다가 얘네는 소외됐네. 소외된 섹터들의 특징은 뭐냐?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흔들흔들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요. 왜?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틈새 시장 공략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실적 시즌 끝나고 그냥 10월 말 11월 초 이때부터 화장품을 사실 보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좀 들썩이기는 해요. 화장품이 오늘도 좀 그런 상태입니다. 화장품이 좀 들썩들썩하고 엔터주는 하이브가 좀 압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시진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장품은 오늘 얘가 좀 압도적이네요. 한국 화장품. 뭔데 이렇게 센 거야? 봅시다. 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야, 한국 화장품. 근데 지수 많이 내려온다. 코스닥 12포인트 빠졌네요. 1350개. 야, 이거 매매 못합니다. 이런다면. 거래소도 보합이에요. 보합이고.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떴네, 근데. 아이고. 단계 지금 오지게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신호도 안 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들 매매할 때 제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웬만해서는 추세가 잘 안 바뀐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일 때까지 기다리면 손실이 커지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논리죠. 단계 많이 지수가 너무 세게 올라와서 좀 의미있게 내려오는 것 같지만 계속 매수 신호 유지입니다. 아직도. 지수, 그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네요. 봅시다. 2차전지가 좀 안 좋죠. 그 2차전지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제가 어제 얘기를 잠깐 하긴 했어요. 2차전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차전지 봅시다. 2차전지 2차전지가 이번에 오른 이유, 올랐던 이유를 쭉 읊어보자면, 일단은 광물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광물 이슈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게 이제 캐즘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슨 스토리가 붙냐면, ESS 이걸로 이제 실적도, 그러니까 실적의 회복이 빠를 수 있다. ESS 때문에. 거기에 ESS는 장점이 뭐가 있죠? 이거는
AI 내러티브가 붙을 수가 있죠. 지금 북미 시장에서 AI 때문에 ESS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인데 이 트럼프가 미중회담이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뭐 사실 봐요. 어제 얘기했던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 펜타닐 관세 10%포인트를 낮춰주게 되면 중국 업체와의 ESS 경쟁에서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 경쟁이 아예 안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죠.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이차전지가 단기에 올랐던 이유 중에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그 가장 큰 요인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핑계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어제 얘기했던 얘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오늘 미중회담이죠, 오늘. 오늘 이제 미중회담을 할 텐데, 이 기사를 제가 봤었어요. 펜타닐 관세 10% 낮춘다. 저는 1빠따로 생각된 게 이거였어요, 사실. 2차전지. 그러니까 요거 빌미로 조정 좀 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물론, 2차전지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기는 하나. 지금 조정이 근데 세다, 오늘. 좀 세죠? 근데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LNF 오늘 많이 빠지죠. 근데 LNF 차트 볼까요? 그래 봐야 11선이네. 그쵸? 에코프로 BM. 제 개인적인 목표가는 16에서 17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18만원까지 갔고요. 이제 16만원이네요. 그래 봐요. 그쵸? 에코프로. 제 개인적인 목표가 9만원이라고 했을 거예요. 98,000원까지 갔고요. 지금 9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2차전지를 살 때는 아니에요. 2차전지는 조금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아셨죠? 2차전지를 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슈를 한번 일단은 넘기고 나서 보자. 요 이슈가 좀 찝찝하긴 하니까. 잘했으면 1번 2차전지 저도 2차전지를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2차전지 보시는 분들은 요 이슈 끝나고 봅시다. 요 이슈를 지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날 섹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2차전지는. 진짜. 바이오 한번 볼까? 원래 HLB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종목입니다, 원래. 근데 은근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얘도, 바닥에서는. 은근히 많이 올라왔네. 야, 오늘 완전 엉망진창이구만, 오늘. 잠시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화장품이 날라가죠, 오늘. 아, 지금 10월달 들어서 두 번째 손절을 했습니다, 방금. 그거 문자 보내느라고. 저는 처음에 제시한 손절가가 엄연히 있는데, 장중에 단돈 10원이라도 이탈을 하면, 한 틱이라도 이탈을 하면, 이제 손절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종목이 나왔네요. 종목이 너무 우수수 내려오니까, 일단 관리를 조금 해가면서 봐야죠. 그쵸? 화장품은 코리아나, 야, 이거 지금, 어쨌든 시장에 돈은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세게 붙었네. 오늘은 이쪽 매매를 한다면 이거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청담 글로벌 이런 것도 올라올 땐 센데 12% 갔었네. 달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죠. 달바 뭐 그렇게 세진 않다. 오늘은 2차전지래. 화장품은 약간 테마 형태 종목들, 좀 가벼운 애들 움직이는 날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2차전지도 종목들의 결이 있잖아요. 보시면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청담글로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할 때는 테마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토니모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APR, 달바글로벌, 뭐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강할 때는 섹터에 힘이 붙는 거거든요. 달라요. 다른데 오늘은 어떻다? 이런 주식들이 세요.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제조, 청담글로벌, 토니모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테마 형태의 주식들, 수급으로 땡기는 애들. 오늘 화장품은 뭐다? 그냥 명분을 붙여서 수급으로 땡기고 있는 건데 왜 이럴까? 장이 안 좋아서입니다. 장이 안 좋아서 이런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오늘 매매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수급들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오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겁니다. 뭐 명분은 시진핑이죠. 아주 큰 명분이 하나 있긴 하죠. 화장품 저는 사실 제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리고 혹시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세네.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어제 FMC가 결과가 되게 안 좋았죠. 어제 FMC가.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12월 금리 추가 인하 관련 내파적 발언을 했죠. 그래서 어제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사실 전 이것도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었다면 이거는 좀 저는 큰 악재로 단기론 작용이 됐을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시장이 세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이 세다. 이건 사실 되게 부담되는 이슈예요. 그런데 부담되는 건 맞는데 B컵보단 이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고민이 낫다. 제가 이 얘기도 언젠가 한번 했었을 거예요. 급격한 변동성을 시장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패드워치 잠깐 보여드리면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probability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요게 이제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67.8. 그나마 좀 올라온 거고요. 이게 어제 그 파월 의장 발언할 때 50%대까지 내려왔었어요. 참고로 이틀 전에 이게 9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동결 확률이 32.2나 생긴 거죠. 근데 B컷 확률은 없어요. 저는 B컷 확률 생기는 게 더 리스크라고 봐요. 하지만 동결을 하는 것도 원하지는 않아요. 계단식 하락이 전 제일 좋다라고 보는데 이 동결 확률이 늘어난 것 자체도 시장엔 약간 노이즈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달, 3월달 뭐 이렇게 내년 상반기까지만 봐도요. 내년 1분기까지만 봐도 이 확률이 이렇게 스프레드하게 펼쳐져 버렸어요. 지금 3월달은 4가지 확률이 존재해요. 금리 구간이. 4가지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실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신경을 안 쓰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왜? 너무 인하할 게 확률이 압도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확률들이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아직도 금리 인하 초입이라는 얘기밖에는 사실은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인하를 양껏 해가지고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이나 동결이나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표를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논쟁은 계속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언제든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는 맞아요. 지금 이 도표를 봐도 좀 내려가는 구간 여기가 6월이잖아요. 6월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면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가 유동성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근거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지금 오늘 시장의 어떤 혼돈이라고 하나? 이 원인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 FMC가 어제 미시장에서도 다우가 음전을 했었어요. 요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냥 분전해가지고 나스닥을 플러스로 만들긴 했지만 요거 때문에 좀 흔들흔들 하긴 했었죠. 그런 전반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것도 좀 볼게요. 2차전지. 저는 2차전지는 미중회담 좀 끝나고 보려고 합니다. 뭐, 그래봐야 오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한번 목격을 한 거기는 한데요. 반도체에서 한번 목격을 한 건데, 진짜 센 애들은 11선 부근에선 잘 안 빠지거든요. 저는 반도체 원탑을 항상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11선이 한번 이때 이탈이 처음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빠지죠.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대롱대롱 여기서 나름 이렇게 수렴하면서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슈팅 나오고 있고. 대장주다운데 어쨌든 시장에서 진짜 센 놈들은 올라갈 때 11선 잘 안 깨지고요. 심지어 깨지더라도 막 급락을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서 또 버텨내요. 그게 진짜 센 놈들이거든요. 2차전지를 여기에 한번 들이밀어 보면요. LNF 한번 볼게요. 이놈이 진짜 센 놈이 맞다면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대롱대롱 매달리든 뭘 하든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신규 매수를 하려는 저 같은 입장은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그래야 사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각자 또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LNF는 하나의 얘인데 저는 사실 LNF를 선호하진 않아요. 에코프로를 선호하고요. 장비는 제가 항상 딱 한 종목 얘기했을 거예요. 장비는 M+. 2000 장비는 M+입니다. 그냥. 얘는 뭐 조정도 안 받네. 장비는 M+. 양극재는 에코프로.
전고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삼성 SDI는 오늘도 엄청 강한 리포트 나왔던데. 삼성 SDI 매수 리포트.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봐보자. 리튬이나 이런 광물 관련돼서 저의 탑픽은 사실은 강원에너지입니다.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강원에너지. 그리고 음극재. 네, 정리해 드릴게요. 써드릴게요. 네. 제 개인적인 탑픽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요. 장비도 있을 거고, 이제 리튬 등 이제 광물 관련이 있을 거고요. 전고체도 있죠. 뭐가 많아. 뭐 전해액도 있고. 이 정도만 볼까요? 이 정도. 양극재는 저는 에코프로 BM이긴 합니다. 단, 저는 기왕이면 지주사를 선호합니다. 기왕이면 지주사를 선호한다. 그 관점에서 에코프로. 음극재. 다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저는 좀 다릅니다. 역시 지주사를 선호하고, 뭔가 히든 종목을 선호해서, 저는 탑픽이 이녹스고요. 장비는 그냥 뭐, 독야청청입니다. 엠플러스가 너무 좋아요. 리튬, 광물, 저는 강원에너지.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 스펙해. 사실은 얘도 지주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수화학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수화학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수 스펙해. 저는 엔캠입니다. 저는 엔캠이에요. 전액이 근데 제일 좀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 것도 좀. 자, 이해되셨으면 3번이요. 이건 제 2차전지 탑픽입니다. 아마 제 성향상 탑픽은 잘 안 바뀔 거예요. 주가가 좀 빠진다고 제가 탑픽에서 빼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다 얘네들을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만 따로 그냥 떼놓고 봐도 전 된다라고까지도 보는 입장인데, 아이고 점이 져자. 오케이. 자, 2차전지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좀 봅시다.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어디 갔냐? 이쪽에 있나? 이렌텍 솔직히 얘기하면 어제 못 참고, 제가 이거 절반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못 참고 어제 다 익절을 했어요. 왜 했냐면, 짜증나서 했어요. 짜증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 보면 많이 간 것 같잖아요. 봤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장에 이수급발 받고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갈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 답답해서 사실 전부 익절을 했는데, 저는 종목 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딩할 때 종목 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얘를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딴 걸 아예 못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놓치는 종목 많아요. 그건 뭐 아실 분들 다 아실 텐데, KMW도 그랬고, 어쩔 수 없죠.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니, 이 수급이 너무 짱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짱짱한데, 이거밖에 못 가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사모펀드 들어왔다가, 투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연기금까지 붙었어요. 그쵸? 그 와중에, 금투는 계속 그냥 사고 있고요. 보험도 들어왔네요. 언제부터? 8,000원 할 때부터. 근데 지금 9,400원 아니에요? 너무 조금 오른 거 아닌가? 이 정도 수급에? 이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라갈 땐 세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재료가 되게 좋아서 근데 차트도 사실 이 자리에서는 되게 좋았고요. 공략하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린 거죠. 공략하기 되게 좋은 포인트였고 아직도 포텐셜은 크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이따가 또 방송하시겠지만 저 어제 밤에 방송하고 밤에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 사무실 PC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 사무실 PC 문제가 있어서 공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반도체 아저씨가 이제 전화가 왔죠. 제 TV 방송을 보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뭐 하냐 이러더라고요. 공개 방송을 하는 줄 알고 공개 방송하고 뭐 한잔 하자. 그래서 나 뭐 이러저러한 PC 문제 때문에 못 할 것 같다. 공개 방송은. 그래서 어제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여의도에서 밤에 밤 11시에 만났어요. 11시에 만났는데 이제 뭐 각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렌텍을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런 종목이 있는데 모멘텀이 너무 좋고 기관이 끌어모으더라. 그랬더니 막 핸드폰으로 또닥또닥 이렇게 차트를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뭐야? 그래서 이렌텍 몰라요? 그랬더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지. 그래서 얘네가 배터리팩 때문에 그 배터리팩이 지금 로봇에도 들어가고 얘네 XRVR이랑도 연관이 있고 2차전지 연관이 있고 증여가 5월에 끝났고 기관이 요즘 산다. 내용이 너무 좋다. 그거 치고 너무 못 가더라. 네, 이랬거든요. 막 보더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더라고 이거를. 종목 줘서 고마워 이러더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더라고. 내용 들어보면 좋다라는 건 다 알죠. ICTK 좋네 오늘. 어제 여러분 슈카월드 보세요. 슈카월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슈카월드를 보진 않아요. 예전에 봤었는데 잠깐 재밌어가지고 봤었는데 이제 저는 보진 않지만 슈카월드 패밀리에 제 친구가 있어요. 슈카월드 패밀리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증권사 동기인데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죠. 제 증권사 동기. 같은 그거죠. 얘기했었나? 어제 만났어요. 어제 우연히. 아니 어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알상무. 너는 왜 알상무야? 이랬더니 영어 이름이 알렉스였더라고요. 저는 한국 이름을 아니까. 알상무가 이제 제가 무슨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알상무가. 그래서 혼자 쓸쓸히 만났죠. 만나가지고 저번에도 그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상무랑.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저도 방송 출연을 많이 하지만 이제 너 왜 술을 혼자 먹냐 이랬더니 이게 가끔 멘탈이 나갈 때가 있대요. 가끔 멘탈이 나간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참 내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오 장세가 시작된다고? 지수,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지금 흔들흔들 하지만 쉽게 안 빠진다니까요? 저는 사실 지수의 고점을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왜냐면 제가 생각하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죠. 예. 더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속도 조절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생각보다 강세장이 빨리 풀어질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건데, 쉬어갈 때 쉬어갈 줄 알아야, 쉬어갈 때 쉬어갈 줄 알아야 길게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수 올라가는 거 좋다고 막무가내로 땡겨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유동성을 가지고 그냥 코스피만 해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코스닥으로 돌아가지고 이게 그 선순환이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길게 간단 말이에요. 상승장이. 그래서 코스닥으로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은 필연이에요, 필연. 그게 없으면 사실 딴 거에서 먹을 거 없을 거예요, 별로. 역설적으로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4천을 넘어간 이 레벨에서, 코스피가 얼마를 더 간다, 얼마를 더 간다, 이게 별로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코스닥을 공략을 해야 돼요. 코스닥을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오늘도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약한데요. 그렇죠. 다 약한데, 그래도 코스닥을 지금은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은 뭐가 되든 코스닥을 보세요. 네. 아시면 1번, 여러분. 먹을 건 결국 다 여기서 나올 텐데, 뭐,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박 종목은 다 여기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10년선.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또 봅시다. 이제 종목들 한번 좀 훑어볼까요? 알테오젠 돌렸네? 알테오젠 돌렸네요. 웬이 거래소를 사나요? 응? 왜 이렇게 나오지? 사는데요? 조금 샀는데? 팔았나요? 외국인이? 제 HTS는 산 걸로 나오는데? 아, 통합으로 보셨구나. 통합으로 보면 판 걸로 나오고요. 통합으로 보면 KRX로 보면 산 걸로 나오고요. NXT로 보면 많이 판 걸로 나오죠. 이 말이 뭡니까? NXT에서 많이 판 겁니다. 아, 근데 많이 팔았다. NXT 그 시장에서만 이렇게 많이 팔았네. 이거 못 팔았겠어요. NXT에서 뭐 막 급등했던 거 팔았나 보네. 그쵸? 많이 팔았다. NXT 시간, 짧은 시간 동안.
많이도 팔았네. 에이프릴 바이오 좋죠. 좋습니다. 이건 뭐 대놓고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저희는 에이프릴 바이오 어제 샀어요. 어제 샀거든요. 왜 어제 샀냐? 제가 뭐 늘상 얘기했지만, 전 이 종목을 10주선 아니면 기준선에서는 살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저번에 판 걸 얘기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33,000원 갈 때 저 팔았다고 했잖아요. 좀 애매해 보여서. 그때가 이날. 여기서 팔았었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일단 단기로 팔고 나왔어요. 왜? 애매해 보여서. 한번 내려올 것 같았어요. 느낌이. 왜? 이격이 좀 커 보여서. 근데 아니나 달러 이격을 주지로 내려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격을 줄일 때는 뭘 봐라? 주봉을 보라고 했죠. 주봉을 봐. 근데 주봉에서는 제가 포인트가 10주선 아니면 기준선이라고 했죠. 근데 10주선에서 돌리더라고요. 네. 따라 들어가기 싫고 살짝 빠질 때 기다렸는데 어제 이제 빠지길래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빠졌죠. 살짝. 그래서 샀습니다.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죠. 바이오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 사야 될 거는 같은데 뭐 차분히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전 로봇이 다코스라고 보거든요. 로봇 한번 봅시다. 지금 로보티즈 또 로보스타 또 올라오는구나. 레인보우도 올라오네. 저는 레인보우를 조금 선호해요. 선호하는 이유가 시총이 커서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얘가 또 코스닥 강세에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슈카를 욕하십니까?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렸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버, 야, 사면도 돌렸네. 야, 로봇 좀 돌린다. 좀 돌리네. 시메스. 야, 이렇게 뺐었네, 아까. 클로버. 저 시메스 좋게 봐요. 저는 시메스는 좋게 보는데, 오늘이 중요한데, 얘는 보니까. 여기 제가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줄이 아니거든요? 여기 제가 여기 줄을 그어놨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줄이 아니라서, 저는 눌리면 여기 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종목이라. 일단은 지금은 거기 윗꼬리를 달기는 하고 있네요. 근데 아까 분봉 보니까 되게 가파르게 내려왔었네. 그렇죠. 되게 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왔지? 좀 관심은 가는데요? 저는 시메스는 클로버 봅시다. 이거 신고가죠. 신고가는 아니네. 얘도 세다. 클로버지. 이마 어떻게 됐냐? 오늘 오전에 본 것 중에 얘가 제일 세던데, 프로티나. 야, 이거 오버행 씹어먹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이게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면요, 이게 어제가 오버행 풀리는 날이었거든요. 이거 오버행. 근데 오버행을 씹어먹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버행이 밑으로 나오는 걸 밑에서 받아먹고 올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실시간으로 먹으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 요거를 좀 보고 있다가 오버행 날짜가 코앞에 있길래 그거 끝나고 보자, 그날부터 보자 했는데 올라가더라고. 아씨,
또 올라가더라고. 에이씨, 오버행이가 좀 빠지겠지. 또 올라가고 오늘 더 올라가 버려. 에이씨, 무지하게 셉니다. 이런 거. 세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오버행이 나오는 걸 다 잡아먹고 가니까. 코니고토가 오늘 되게 좋은데, 코니고토 좋죠. 코니고토, 고토. KNR, 클로봇. 다 그런 것들 올라가네. SP.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청남, 렌텍, 메가, 아이씨, G2파워가 좀 빠지네. 어제 오른 것도 별로 없던데. 주가 자체가 근데 여기서 맴도는 주식이라. 오늘 원전이 좀 빠지나 보네요. 보니까. 그러네. 이게 이쪽이 원전이거든요. 원전이 조금 조정을 받는군요. 근데 이제 원전도 AI의 큰 일진적인 또 급등하네. 그러니까 원전이나 전력 기기 이쪽은 AI 관련주를 이제 봐줘야 돼서요. 또 우리 기술은 또 올라가는군요. 그 와중에. 원전 가요. 계속 갈 거고. 좀. 로봇. 온디바이스. 오늘 다 쉬고 있죠, 있죠. 미코 좀 깨졌겠다. 잠깐만, 차트가. 기관속도 왜 이러면. 미코 같은 거는 지금 차트가 깨진 거거든요. 깨졌잖아요. 이럴 때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봐야 되는 이게 이제 패턴이 패턴은 한 패턴만 어떻게 마냥 가겠어요. 이 패턴은 지금 깨진 거고요. 이럴 때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1차로 일단 보시는 거고, 여기 지지역으로 좀 봐야겠죠. 이거 얼마야? 14,000원 초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일봉상형 패턴이 깨진 것 같은데, 이럴 땐 뭘 봐야 되죠, 여러분? 일봉상에 뭐가 찝찝한데 뭐 봐야 됩니까? 주봉을 보라고 했죠. 주봉을 한번 봐봅시다. 이거. 어우, 주봉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주봉 보니까 조금 더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14,000원 초반이 또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주봉상에서 기준선이 이게 사박사박 올라오고 있는 레벨이 14,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일봉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패턴은 깨졌지만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자리가 깨지느냐인데, 이 자리가 14,000원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14,000원 초반 정도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레벨이구나. 그 정도는 또 공략이 가능하겠구나. 근데 주봉 차트가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예. 이 봉이 큰 봉들이 양은 막 이래버리니까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선 쪽은 그것 때문에 올랐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거 HV 이거 맞나요? 나 이거 스펠이 좀 헷갈리네. HVDC 맞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나 에너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HVDC 직류 송전 이런 건데, 직류 송전. 이거 대장주가 뭘까요? 이거 대장주는 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기타 전선주들 보시면 됩니다. 기타 주들이라 함은 블라블라 전선, 블라블라 전선, 대한 전선, 뭐 대원 전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볼까요 한번? 네, 대한 전선, 대원 전선, 가온 전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다 전선인데 왜 LS만 마린 솔루션이냐? LS 전선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LS 전선은 비상장 회사라서 예. 요 모멘텀이 또 크죠. 이게 왜냐면 금액이 커요. 이게 금액이 꽤 큰 사업이라서 이 모멘텀이 꽤 그래도 괜찮은 모멘텀이죠. 오니바이스는 종목 되게 많죠. 몇 번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볼까? 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칩셋 미디어,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AD 테크, 퀄리터스 반도체, 에이직 랜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람테크 이것도 있었는데 자람테크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근데 주봉 보면 그냥 아직 이러네. 자람테크도 여전히 볼만합니다. 조금 조정받으면 볼만해요. 자람테크 이것도 볼만하고 볼만한 주식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액침 냉각 쪽도 GST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틈이 GST인데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죠. GST도 괜찮습니다. 온디바이스라고 보긴 좀 그렇네. ALT도 있고. CX의 오크신 짜자 좋긴 좋은데. 엑시콘. 이거 사피엔 반도체는 자꾸 뭐 얘기가 돌긴 하더라고요. 사피엔 반도체는 저도 좀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거든요. 이때 연초에는 좀 제가 즐겨보던 종목이긴 한데요.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뭐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네. 사피엔 반도체도 좀 좋아 보입니다. 저거는 이제 XR, VR 쪽으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피엔 반도체. 조선 이 정도고. 자, 지금 이제 11시 6분인데 지수가 뭐 폭락하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올라오고는 있어요. 문제는 하락 종목은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그 종목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올라오는 종목들의 그 면면과 범위 자체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일부 로봇주 좀 반등했던 것 같고, 화장품은 아까 장 빠질 때 오히려 그때 많이 올랐고, 2차전지 낙폭이 아까보단 좀 줄었네요. 뭐 에코프로 이런 건 별로 빠지지도 않았네. 그쵸? 자동차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고, IT 삼성전자이닉스가 어떻게 됐죠? 저거 한번 좀 봅시다. 요즘 저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삼익제약 혹시 아세요? 저 스펙 상장한 건데. 혹시 이거 이 차트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거 참 골 때리더라고요. 이게 아마 스펙 뭐 완전 합병 형태로 상장한 주식일 거예요. 보시면 신규주 최근에 상장 주식이 신규주가 잘 없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그냥 일종의 세력 형태 주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거 보통 이런 주식은 이제 어, 거래 정지되고 다음날 급등할 때가 고점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고 아주 가끔 두 번까지 거래 정지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포인트예요. 이런 종목은 사실은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가 당연히 어렵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급등 때문에 거래 정지될 때가 포인트입니다. 그 거래 정지를 기점으로 그 다음날 올라갈 때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지금 아예 점상으로 시작해서 밑꼬리 달고 땡기고 밑꼬리 달고 땡기고 이건 정지 먹을 때까지는 땡기겠죠. 조만간 정지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4일 상한가를 갔으니까. 신고가 레벨. 아, 이렌텍 또 올라오네. 이렌텍이나 들고 있을 거 그랬나? 자, 종목들 다 좀 올라옵니다. 올라온다기보다는 이제 낙폭을 조금씩들은 회복하는 종목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제 문자 종목도 좀 상황 봐서 보내야겠네. 지수도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하니까 조금 봅시다. 양자. 네, 혼자 가는구나, ICTK. 양자 대장주. 지수 움직이는 거 보면 와 이걸 또 올렸어요. 지금 알테오젠도 올렸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왔고 하이닉스 또 신고가. 끝이 없네. 57만원이에요. 57만원. 60만원. 참 대단하다 진짜. 이게 제 기억에는 이 하이닉스가 여기 8월달에 이때 20 몇만원 왔다 갔다 할 때
뭐 30만원을 못 들을 거다 이런 사람도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30만원만 가도 야 이게 오버슈팅이다 막 이런 사람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달 만에 2배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이게 말이 되나 진짜. 25만원 30만원 왔다 갔다 하던 애가 한 달 전에 지금 60만원 이제 코앞에 왔네. 아 진짜 무지막지하게 땡겼네요 진짜 하이닉스들. 응? 나자나간 거야. 와 어찌하게 쓰다. 지금 이런 것들로 지금 또 지수 또 땡기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래소도 그쵸. 상승 200개 하락 650개 하락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좀 쉴 때가 됐는데 언제일지는 모르겠네요. 계속 가니까 할 말이 없네. 오늘 이제 현대차까지 합세를 한 거고. 코스닥 어떻게 분전을 하고 있는데 티슈진? 포르이? 이거? 베이비? 그나마 레인보우가 차트는 상위 단에서는 좋지를 않았다. 원익 RPS, HPSP. 괜찮네. 근데 오늘 로봇주 지금 간간히 반등 시도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아침에 비해서는 덜 빠졌어요. 아침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이 세질 건데 참 이게 원래 그 변화라는 게 한꺼번에 일어나질 않잖아요. 네. 한꺼번에 일어나질 않죠. 마음처럼 세지겠죠 뭐. 근데 사실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 금리에 대해서 여기 이제 12월 금리 추가 인하 관련 매파 발언이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장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의 근간 키워드는 딱 2개, AI랑 유동성인데 얘는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동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유동성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성장성에 가점을 준다. 인데 여기에 약간 기스가 날 만한 이슈잖아요. 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은. 대표적인 섹터가 사실은 로봇도 그러한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로봇이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성장주고. 그리고 바이오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것 치고는 저는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라고 사실 오늘 시장을 보고 있어요. 로봇이나 바이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오늘 선방하고 있구나. 사실 오른 게 바이오는 진짜 오른 게 별로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로봇도 뭐 반등하는 종목도 덜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저는 선방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애초에 장시작 전부터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로봇이나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목표가는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이닉스 혹시 얘기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목표가를 왜 믿지 말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한 65만원 가죠? 목표가 80만원으로 바뀔 거고요. 원래 목표가라는 건 닿지 않는 그거예요.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그 목표가를 닿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면
닿을 것 같으면 올려주거든요, 자꾸. 닿을 것 같으면 자꾸 올려요. 그거 닿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닿으려면 진짜 단기 폭등이 나오면 닿죠. 단기 폭등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 닿죠. 옛날에 2차 전지가 그랬어요. 옛날에 2차 전지가 단기로 엄청난 폭등이 나오면서 다들 목표가를 막 상회한 주가를 막 형성하고 이랬었죠. 일반적으로는 목표가를 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나는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를 증권사 목표가가 얼마니까 그 가격까지만 일단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지금은 의미가 생긴 거지. 이렇게 그냥 주가가 일방향으로 갔으니까 그런 저 위에 있는 어떤 증권사의 TP 타겟 프라이스를 어떤 그 궁극적인 골로 보고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회피하겠죠. 그리고 그 목표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도 닿고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상향을 하니까. 계속 상향을 하기 때문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내용,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저도 리포트로 많이 회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리포트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그럼 외국인들 뭐 사나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 서진 시스템. 로봇 파는데? 로보티즈 클로버 팔고, 사면 무백스. 로봇주를 전반적으로 좀 팔고, 하나마이크론, 에코프로. 에코프로 사네요. ICTK. ICTK가 오늘. 전 단타 치면 이런 거에서 좀 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세긴 세다. 그래요. 코스닥. 레인보우 간다. 3%나 올랐네. 레인보우. 근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레인보우가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하잖아요. 그 시메스랑도 협업을 해요. 시메스랑도. 휴머노이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냐면 시메스는 이제 쿠팡 관련 로봇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류 그 제조 현장에서 얘네들이랑 협업을 해서 나중에 제조 현장에 투입될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시메스 솔루션이 들어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3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로켓 가요? 아, 참. 세긴 세다, 로켓도. 한번 단기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도 흐름이나 한번 좀 볼까? ICTK 점에 조이고 한번 살짝 물렸고 좀 툭탁툭탁 거리긴 하는구나. 잠깐 보자.
전력 쪽이요. 전력 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일진전기가 좀 압도적으로 세죠. 일진전기. 우리 기술도 좋다. 이제 오늘 오후 시장의 화두는 결국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되겠네요. 그쵸? 지금 미중 정상회담 중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오후 시장의 화두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현지가 어떻게 될지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다 그거 보러 가셨겠다. 아,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저도 이 방송을 하느라 볼 수가 없네요. 사실 그런 중요한 건 봐줘야 되는데. 거래 많은 종목들을 한번 봐볼까? 코프로, 로보티즈, 알테오젠, 코프로비에. 우리 기술이 스몰캡 치고는 거래가 꽤나 많긴 하네요, 오늘 우리 기술. 원이티엔아이, 범한퓨얼셀, 얘네들은 그거죠? 잠수함 관련주, 핵추진 잠수함, CP 시스템, 이거 로봇주인데? 잠깐만. CP 시스템, 이거 요즘 좋긴 하더라. 아, 오늘 고점 찍고 내려왔구나. 17% 올랐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주식인데. 프로티나, JYP. GNC 에너지 오늘 많이 빠졌네? 이거 어제 급등했던 거 아닌가? 아, 요즘 변동성이 크다, 확실히 이게. 어제 25% 땡겼던 건데, 오늘 급락시키네요. 레이스테크, DND파마트. 지수 또 신고가예요? 아유, 모르겠다, 이제. 저는 이제 진짜, 근데 거래소 지수는 저는 약간 손 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모르겠다고 발언을 했다고, 하방 배팅을 해야 되나?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방은 아예 안 봅니다. 아예. 하방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 후성 오늘 많이 빠지는군요. 2차전지. 근데 어제 막 그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좀 빠르게 오늘 좀 내려온 것 같긴 하네요. 상당수가. 보니까. 막 LCD 현대 이런 것도 갭상승 오늘 크게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유로핏, LS 에코에너지, 인투스텔 한번 보자.
와이바이오. 뭐야 이게? 와이바이 로직스랑 인투셀이랑 관련성이 높거든요. 근데 인투셀이 신고가네. 와이바이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얘도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인투셀이 신고가니까. 세코에 뭐지? 뭐 전형적인 N자네요. 계속 N자의 반복이네. 얘는 보면 크게 보면 바닥에서 계속 이러고 가고 있네요. 아, 인버스 들고 계셨던 분들이. 근데, 인버스는 뭐, 그냥 인버스 산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을 물 타지 말고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기는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의 구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인버스는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되고. 지수가 진짜 무시무시하다. 지금 30분 넘었네요. 자, 제 뒤에 또 방송 있거든요. 저 지금 시간을 못 봤네. 예, 제 뒤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전 내일 뵙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관심주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장이 제 느낌은 별로였기 때문에. 근데 또 지수는 또 올려놨네. 그래도 장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 유튜브에서 또 추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